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용짱입니다. 오늘은 학사 취업을 한 대기업 현직자의 입장에서 대학원을 가는 게 좋을지, 많은 게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사실 대학생들의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학사 취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를 교육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취업을 위한 중간다리다 라고 표현을 많이 했잖아요. 하지만 저도 4학년이 됐을 때 대학원 진학을 해야 될까 말아야 할까라는 문제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시간 동안 고민을 했었고, 상담도 받아봤고, 교수님, 현직자분들, 선배님 막 이렇게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듣고, 또 지금은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주변에 이공계, 학사, 석사, 박사분들을 모두 보고 직접 체험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석사는 어떤 분들이 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그다음 학사 취업, 그리고 박사 순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 개인적인 견해를 보니까 판단은 본인이 하시길 바랍니다. 자, 석사는 어떤 분들이 하시면 좋냐면은 내가 다니는 학교가 별로 안 좋아, 그리고 나는 이제 좀 꿈이 커가지고 대기업 취업을 하고 싶은데 대학생을 열심히 안 했던 거죠. 직무 관련 경험도 별로 안 쌓았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졸업할 때 이제 취업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부터라도 진짜 열심히 해서 내가 정신을 차려서 대기업 취업을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내가 원래 다니는 학교보다 정말 퀀텀 점프를 해가지고 정말 좋은 대학교 있잖아요. 인서울의 핵심 대학교에 들어가셔서 석사 졸업증을 따고 그 관련 분야로 취업을 하시면은 원래 학사 취업보다는 조금 더 쉽게 대기업 취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하려면 본인의 강렬한 의지가 필요하겠죠. 학사 때도 열심히 안 했는데 그거를 뒤따라서 더 열심히 하려니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두 번째는 연구개발 직무를 R&D 직무죠. 내 업으로 삼고 싶으신 분들입니다. 대학생 때 이렇게 배우는 과목이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걸로 공부를 할 때 공부하는 거에 그렇게 큰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이런 분들이 학점이 좋을 가능성이 크죠. 기업에서 보통 R&D 직무를 석사 이상의 학력에게 채용 공고를 내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뽑기 때문에, 내가 연구개발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게 내 업으로 삼고 싶다 라고 하시면 석사 진학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게 연구랑 개발이랑 좀 차이가 있어요. 연구는 기업에서는 연구를 하기는 좀 힘들어요. 이 연구라는 거는 막 논문을 내고 뭔가를 새로 발견을 하는 그런 영역인데,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보통 박사 학위를 따서 아카데미, 그러니까 학교 쪽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정부 출연 연구소에서 가게 되면은 이제 리서치를 하게 되시는 거고, 보통 기업에서는 기존에 있던 것을 좀 디벨롭하는 그런 개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물론 학사와 석사가 개발 업무를 같이 하는 곳을 보면은 학석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개발 업무를 하고 싶은데 정말 거기서 조금 주도적으로 아니면 좀 차별화돼서 일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석사까지는 부족하고 적어도 박사까지는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하지만 이 석사를 했을 때 학사보다는 R&D 직무로 갈 확률은 확연히 높아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연구자는 되고 싶은데 이 길이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 사람이 이럴 때 간을 보고 하는 게 석사입니다. 그러니까 석박통합으로 6년을 바로 박사를 하려니까 너무 길고 너무 내 인생을 이 시간을 여기 몰빵하는 게 아닌가 라고 싶을 때 우선 2년을 체험해보고 이 길이 아니면 그냥 대기업 취업을 하고 이게 좀 승산이 있어 보이거나 이 연구자의 길이 맞는 것 같아, 이제 그러면 그때 박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아마 여러분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실 학사 취업입니다. 자, 학사 취업은 어떤 사람이 하면 좋으냐? 첫 번째,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박사로 취업했을 때가 학사로 취업했을 때보다 근로소득이 훨씬 높은데 말이죠. 왜냐면 자본주의에서 우리에게 남겨진 가장 중요한 자산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학사 취업을 하게 되면은 이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정말 부동산 가격은 폭등을 했습니다. 학사 취업을 하고 바로 대기업에서 성과급을 받아 그걸 모아서 부동산 투자를 했던 사람이랑 그 시간에 박사 학위를 따기 위해서 아등바등 공부하고 나중에 취업하신 분들의 자산 차이를 비교해 봤을 때 이 자산 차이는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벌어져 있습니다. 조금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자본소득은 항상 근로소득을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박사분들께서 어떤 한 분야에 대해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공부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동안 학사 취업하는 분들은 자기 사업과 투자에 시간을 투입함으로써 빠르게 자산을 상승시키는 이 길을 먼저 체험하고 레벨업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의 추월차선 한국 버전, 여기서 말하는 게 사실 핵심은 사업이랑 투자거든요. 이걸 더 빨리 실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목표가 부자라면 오히려 학사 취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딱히 모르겠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오히려 석사나 박사를 추천해드리기보다는 학사 취업을 해서 빨리 돈을 벌어보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직장인이 되고 나면 대학생 때는 몰랐던 정말 많은 것들을 느끼게 돼요. 특히 제가 제일 많이 배우고 있는 점은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MBTI가 P예요. P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계획하고 목표 짜고 이런 걸 별로 해본 적도 없고 이런 걸 하는 게 되게 귀찮았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대기업을 가게 되니까 강제로 KPI라고 불리는 핵심 성과 지표가 있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목표를 정하게 되고 이 목표를 달성하는 성과를 내야 되게끔 강제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다 보니 사람이 자연스럽게 죄의스럽게 변해요. 그러니까 계획을 짜고 어떤 목표를 짜는, 그리고 시간을 관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직장인에게 주어진 시간은 출퇴근 시간으로 봤을 때 9to6로 한정적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적은 시간을 들여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지가 이게 핵심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란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 효율성을 생각하게 되고 이걸 계속 연구하고 행동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모든 일에 성과를 내는 것의 핵심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런 걸 대학생 때는 몰랐어요. 왜냐면은 그때는 시간이 넘쳐났거든요. 막 유튜브를 봐도 게임을 해도 시간은 넘쳐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냥 좀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은 뭐 학점이 잘 나왔는데 직장인은 그러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관리하는 법뿐만 아니라 직접 돈을 벌어보고 관리해본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험도 처음 들어봤죠. 연금도 처음 들어보고 재테크도 처음 해보고 대출도 처음 받아보면서 이런 금융에 관련된 지식들을 얻게 되고 이것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체험하게 됩니다. 자, 인생을 살면서 학교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어른들이 알려주지 않는 정말 중요한 지식이 금융 지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을 체험적으로 빠르게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루라도 빨리 배우는 게 자신의 인생을 우상향시키는데 굉장히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뭔가를 해볼지 잘 모르시는 분께는 그냥 빨리 학사 취업을 하라고 추천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기업 취업의 확률은 학사 취업이 가장 포지션, TO가 넓기 때문에 학사가 가장 유리합니다. 자, 세 번째는 박사편입니다. 미리 말씀드렸지만 저는 학사 취업을 한 상태고 박사의 길이 어떤 건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간접적으로 느끼는 거를 그나마 전달을 해드리면은, 박사는 어떤 분들이 가는 것 같냐면은 막 공부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자신 개인의 성장에 강렬한 욕구를 지니신 분들, 자기 분야에서 정말 스페셜리스트가 되고 전문가가 되고 싶으신 분들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분야의 성장을 위해서라면 나의 시간, 돈, 에너지 이걸 모두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으신 분들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떤 이런 것에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지를 해주지 않으면 사실 박사를 가기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박사가 되고 나서 회사로 가게 되면 실제로 이런 분들은 대접을 받으시고요. 관련 분야에서도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다음 생에 제가 조금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다면은 이렇게 어떤 한 분야의 구루가 되어 있고 자기만의 어떤 스페셜리티로 굉장히 긴 정년도 사실 없죠. 정년을 되게 길게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이런 박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안녕.